내신 만점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안녕하세요. 지오스님입니다. 내신 최다 빈출 팩토리얼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 팩토리얼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교재를 다운받아서 먼저 풀이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쌤이 이 강의 아래쪽에 링크를 남겨놨어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교재를 다운받으실 수 있겠고요. 그 교재에는 1 팩토리얼, 즉 12문항의 기출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신에서 잘 나오는 유형들만 뽑아서 우리가 함께 풀어보는 시간인 거예요. 먼저 풀이해 보시고요. 틀린 것들 쌤과 함께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유리식의 계산과 관련된 문제 볼 수 있겠고요. 쭉 해서 유리수를 더해보자. 자, 점점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규칙을 파악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거다라는 건데, 자, 그러기 위해서 분모가 고백골로 되어 있지요. 그래요. 바로 부음부수 변형을 이용하는 문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개념 좀 정리해보고 갈게요. 부음부수 변형하는 공식을 기본적으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분모가 이렇게 고백골로 되어 있는 분수에서 쓰는 것이고요. 자, 분자는 K라고 할게요. 자, 이런 경우에 분수 두 개로 분리하는 거였죠. B-A분의 K, 즉 D의 4팩 거 뺀 거분의 K라고 해서 이렇게 상수가 하나 들어가고요. 자,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분수를 분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수 하나인 걸, 즉 분모가 고백골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두 분수로 분리하는 거고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되면서 계산이 쉬워지는 형태. 이게 바로 부분분수 변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이거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한 3개 정도만 해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분수 가지고 우리가 해볼 거. 자, D에서 앞에 거 뺀 거분의 1, 그러니까 1분의 1이어서 1 생략하고요. 자, 그럼 1분의 1이란 분수 빼기 2분의 1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야. 저 앞쪽은 1이어서 생략한 겁니다. 자, 마찬가지 이 앞쪽에 들어가는 수가 어떻게 되냐? D에서 앞에 거 뺀 거분의 2입니다. 즉 4에서 2 빼면 2죠. 2분의 2니까 역시나 이 부분이 1이어서 생략 가능해요. 그러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자, 벌써 감이 잡혔을 텐데, 자, 세 번째 것도 한번 해보죠. 7 빼기 4분의 3 그러면 1이니까 역시나 생략하고요. 자, 4분의 1 빼기 7분의 1. 자, 보면 알겠지만 부호가 교차되기 때문에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소거되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역시나 37분의 1 빼기 46분의 1 이렇게 분리가 될 거고요. 또 하나 46분의 1 빼기 56분의 1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계속 소거되겠죠? 자, 이렇게 소거돼서 분수 두 개만 남을 겁니다. 맨 앞에 분수 1 그리고 맨 끝에 분수 56분의 1 이렇게요. 자, 그래서 56으로 통분해주면 56분의 5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따라서 1번이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됐죠? 자, 유리수의 계산, 즉 부분분수 변형을 이용한 문제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보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진 상태에서 식을 구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내신 기출문제 중에서는 맨 앞 페이지에 기본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유리함수 그래프 보고 식을 만들려면 두 가지 먼저 체크하셔야 되겠죠. 우선 점근선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점근선 보시면 여기 점선으로 x는 2라는 점근선, 또 y는 3이라는 점근선. 이 점근선만 체크가 되면 바로 우리가 골 어떻게 잡을 수 있냐? 자, 분모가 x-2가 되겠고요. 자, 분자에 해당되는 상수는 모르겠고 y는 3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설정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k 값을 구할 수 있어요. 뭘 이용해서? 지나는 좌표 3,0을 지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3,0을 대입해서 우리가 k 값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대입해보죠. y에 0 대입하고요. x에 3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되면서 k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함수식을 써보자고요.
자, 다음과 같이 되겠고요. 자, 이걸 통분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식이 나옵니다. 자, 통분하고 나면 3x-9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됐네요. 자, 여기서 이제 A, B, C 값은 이제 해결이 되는 거고 그 합을 구해보자라고 했으니까 A에 해당되는 게 -2고요. B에 해당되는 게 3이고 C에 해당되는 게 -9죠.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8 나오겠네요. 그래서 -8 있는 1번으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정의선 먼저 체크해서 식 만들고 그 다음 좌표, 지나는 점 대입하고 이렇게 풀이 순서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올라가 보죠.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조건 봤더니 이거예요. fx가 유리함수 주어져 있는데 gx가 뭔가 봤더니 f하고 g하고 합성을 했더니 x, 항등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gx라는 것은 f의 역함수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핵심 개념 하나 좀 정리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fx가 다음과 같은 꼴의 유리함수입니다 라고 했을 때 y는 x에 대칭한 요 역함수는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라고 했을 때 요 b하고 c 부분 있죠? 요렇게 된 부분입니다. 자, 쌤이 체크해 드리면 바로 요거예요. 요 두수요. 요 두수가 자리 바뀌면서 부호 바꾸기.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c가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c, b가 올라가면서 -b로 자리 바뀌면서 부호 바뀐다라는 거. 자,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한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f 역함수는 어떻게 되냐? 바로 그 gx는요, 요 -4하고 -2의 자리를 바꾸면서 부호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x 더하기 4분의 바로 2x-1이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g2니까요. 그대로 x에 2 대입하면 되겠죠? 자, 2 대입해보면 6분의 3이 나오면서 2분의 1 이렇게 함수값이 나오는 거 확인이 돼요. 3번이 정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4번으로 가봅니다. 자, 3번 문제 보면 유리함수 식이 있고요. 자, 그래프 위에 P라는 점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Q하고 R입니다. 이때 PQ 더하기 PR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유리함수 쪽에서 최소값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산술 기하평균, 자, 공식을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산술 기하평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A, B가 양수일 때, 자, A, B의 합은요, 바로 2루트 곱 이상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거였죠? 등호는 A하고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라는 기본적인 개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걸 적용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해보죠. 좌표를 설정하셔야 돼요. P라는 건 이 유리함수 위의 점이니까 X좌표를 A라고 놓는다면, 자, Y좌표는 그대로 대입해서 A-1분의 16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PQ 길이는 B의 Y좌표하고 똑같네요. A-1분의 16이고요. 자, 이 PR 길이는 B의 X좌표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PQ 더하기 PR이라는 길이는, 자, 이 두 수를 더한 거죠. A와 A-1분의 16 이렇게 더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산술기하 공식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곱한 수가 나오려면 얘하고 얘하고 곱해서 이 문자가 사라지게끔 만들어야 돼요. 즉 여기 A-1이 있으니까 여기도 A-1이 있게끔 식을 변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를 빼줬으니까 뒤에다 2를 더해줘야만 원래 식과 동일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A-1 더하기 A-1분의 16. 자, 이게 얼마 이상이냐라고 한다면 2의 루트 요 두 식의 곱이죠. 그게 16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4, 2, 8 이상이구나. 요게 8 이상이에요. 그래서 요게 8 이상, 거기다 1 더한 거니까 9 이상이겠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소값은 9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때 이제 P좌표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이미 이 문제는 풀이가 끝난 거고요. 혹시 시험에서 P좌표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는 요 A값을 구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러려면 바로 요 값과 요 값이 어떨 때 같을 때에 해당됩니다. 추가적으로 좀 풀어보자면 같다라고 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럼 a-2 쪽 넘기면 a-1의 제곱이 16, 즉 n-1이 4, 즉 a가 5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a 자리에 5를 대입하면 p의 좌표도 나옵니다. p 좌표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유리함수 쪽에서 최소값을 묻는다. 그러면 산술기하평균 어떻게 적용시킬까를 10변형을 통해 적용시키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4번까지 풀었고요. 이제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무리함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도록 하는 K의 범위 구하라는 정말 출제율이 높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프를 그려준다라는 것이고요. 그 중간 과정에서 접하는 경우를 우리가 구할 때는 판별식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요 두 포인트를 잡고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좌표 평면상에 우리는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무리함수 그래프 그릴 때 어떤 포인트를 그렸었냐? 우리가 시작점 그리고 방향만 체크하면 되는 거였어. 자, 시작점은 근호환해가 0이 될 때 x값, x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그래서 1, 마이너스 2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방향은 이렇게 네 방향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방향을 설정할 때는 x 앞의 개수 양수죠? 1x입니다. 양수면 오른쪽 향하고요. 루트 앞에 2가 곱해져 있죠? 그것도 양수네요. 그럼 위로 향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로 향하는 다음과 같은 곡선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y는 kx라는 직선을 그어봐야 되는데, 자, 우선 기준선을 그려봐야 돼요. 기준선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시작점을 지나는 선 보세요. 자, 이렇게 시작점을 지나는 순간에 요 k 값이 있겠죠. 이렇게 기준선 하나고요. 또 이렇게 접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경계선을 그어놓고 시작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y는 몇 x인지, 얘도 y는 몇 x인지 그걸 구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구하는 게 어렵지 않겠죠. 왜? 1, 마이너스 2라는 점을 지날 때니까요. 자, 여기다 1,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k 값이 마이너스 2 나오는 거 확인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y는 마이너스 2x가 돼요. 즉 k가 마이너스 2일 때입니다. 자, 이제 이 접할 때의 k 값, 즉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판별식을 이용해 주셔야 돼요. 자, 그때가 판별식입니다. 자, y자리에 kx 넣어주시고요. 그럼 kx는 2 루트에 x-1 빼기 2. 자, 마이너스 2 이쪽으로 2항 주시고 양변 제곱해 주세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돼요. 자, 그 식을 정리하면 k제곱 x제곱 4에 k-1의 x 플러스 8은 0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제대로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판별식 써서 짝수 판별식 써보시고요. 0이다 라는 거 이용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판별식 한번 이용해 보세요. 자, 인수분해 안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k 값을 근해 공식을 구해 보셔야 돼요. 자, 근해 공식을 구해 보시면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올 텐데, 자, 그럼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건 기울기가 지금 양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를 구해 주시면 되는 거야. 자, 이때 기울기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거. k 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입니다. 자, 이제 만날 때는 언제인가 체크를 좀 해볼까요? 만나도록 한다라는 거는 이 경계선과 이 경계선 사이면 되는 것이죠. 자, 이 노란색 직선처럼 이런 식으로 사이 구간은 다 된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만날 때 k값은 마이너스 2일 때부터 바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까지 이 두 경계선 사이 범위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A하고 B 값 구했죠. 이제 합 구해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A하고 B의 합은요. 이 두 수 더하면 되겠고 마이너스 3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나온 거 확인이 되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시작점을 지날 때 하나의 경계선, 그 접할 때 하나의 경계선, 접할 때는 판별식 이용하는 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6번 문제 볼게요. 자, 무리함수 그래프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고요.
자, 원점하고 A라는 고정된 정해진 정점이 있습니다. 자, 이거 삼각형 OAP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라고 하는 활용 문제야. 활용 문제 중에서 굉장히 가장 출제율 높은 유형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푸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래프 관련된 활용 문제는 전부 다 그려서 접근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고, 봐봐요.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고요. 자, 루트 3x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0,0에서 이렇게 오른쪽 위로 향하는 무리함수 이렇게 그릴 수 있겠고요. 자, 봅시다. 원점 5라는 게 있고요. 3,3이라는 건 바로 요 위의 점이에요. 그렇죠? 3,3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자, 이쯤 잡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3,3이라는 A라는 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삼각형 OAP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OA를 쭉 연결해주면 바로 이게 밑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P라는 건 지금 어딨냐 라고 했을 때, 자, 문제에서 0과 3 사이입니다 그랬으니까 사실상 여기까지 그래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요 사이만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P가 어디 있어야 되냐? 그러면 요 밑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는, 즉 높이가 최대가 나오는 지점이 되겠죠. 그렇죠? 대략적으로 직관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P가 이쯤 있으면 되겠죠? 이쯤 있으면 이렇게 높이가 최대가 나오는 순간일 거다. 그때 특징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이때 특징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P를 지나는 뭘 떠올려야 돼요? 그렇죠. 접선을 떠올려야 됩니다. 자, 이 P에서의 접선이 저 파란색, 바로 파란색과 뭐한다? 평행이다 라는 특징인 거죠. 그렇죠? 자,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둘이 뭐다? 평행이다. 그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됐어요. 자, 그럼 이 노란색 접선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차피 밑변 길이 나왔으니까 높이만 나오면 되죠. 높이는 평행선, 두 평행선 사이 거리니까 어차피 요 아래 파란색은 이미 나왔어요. 점이 원점하고 3,3 지나니까 이건 y는 x라는 직선이잖아요. 이 노란색만 구하면 돼요. 자, 역시나 무리함수하고 접할 때에 해당될 텐데, 자, 우리가 뭘 하냐? 평행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역시나 이 기울기 같은 1인 건 알아. 자, 요 y 절편만 구하면 되죠? 여기 k 값, 요것만 구하면 됩니다. 자, 근데 어차피 접할 때니까 앞서도 얘기했죠? 뭐라고요? 그죠? 판별식 이용한다고요. 그래서 y 자리에 여기에 x 플러스 k를 대입해서 양변을 제곱해 주세요. 그러면 x 제곱에 2k-3x 더하기 k제곱 0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판별식이 0일 때가 되겠죠. 판별식 이용해서 k 값을 구해보시면 바로 마이너스 12k 플러스 9는 0이다. 이렇게 판별식 쓰면 이렇게 나와요. 2창 소거되면서. 그래서 k 값이 나오기를 바로 12분의 9, 4분의 3에 해당되는 걸로 나옵니다. 자, 따라서 다시 한번 식을 써보면 y는 x 더하기 4분의 3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죠. 됐어요. 자, 이제 삼각형 넓이를 구해보자 라고 했으니까요. 자, 여기 우리가 삼각형 만들어 봐도 되겠고, 이렇게 된 삼각형인 거죠. 이때가 이제 넓이가 최대일 때를 그려놓은 겁니다. 자, 일단 우리 높이를 구해봐야 되는데, 높이라고 한다면 그래, 바로 여기서 P라는 점을 구해서 이렇게 내릴 수도 있겠지만 꼭 P에서 내릴 필요는 없죠.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니까 그냥 아무 점이나 점 하나 찍어 놓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하면 됩니다. 그죠? 요렇게. 자, 그래서 요거를요, 우리가 뭐 높이니까 h 이렇게 놓을까요? 자, 이걸 h라고 놓고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점, 여기에서 하면 되겠죠? 자, 얘는 0,4분의 3. 여기를 체크하죠. 0,4분의 3. 자, 요 점에서 요 y는 x까지의 거리. 그럼 이렇게 식을 바꿔놓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세요. 그럼 루트 2분의, 자, x 0 대입하고 y 4분의 3 대입하는데 절대값 씌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0에서 4분의 3 뺀 거의 절대값. 루트 2분의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4루트 2분의 3이고요. 자, 분모 분자에 루트 2 곱해가지고 정리해 보시면 8분의 3루트 2가 바로 높이가 되는 거 확인이 되죠. 자,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이제 계산만 하면 됩니다.
자, 밑변은 0,0과 3,3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하시면 3루트 2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3루트 2, 자, 우리가 높이 구했죠. 8분의 3루트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8분의 9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8분의 9 나와 있는 4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6번 활용 문제를 함께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해의 개수를 구하세요라는 경우의 수 문제가 되겠어요. 잘 세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은요, 이렇게 개수가 가장 큰 거 기준으로 우리는 구별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즉 케이스를 나눌 때 y를 기준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y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자, 먼저 체크를 좀 해볼 텐데요. 자, 어차피 y의 숫자 넣고 x, z를 구하는 거니까 3i는 이항하는 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볼게요. 이렇게요. 자, 그럼 우리는 y를 기준으로요, y가 1일 때부터 차근차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y가 1이라고 한다면 x, z의 합이 바로 7 되는 거 확인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x하고 z의 순서쌍만 찾으시면 되는데, 자, x, z. 어차피 y는 결정됐으니까요. 자, x가 될 수 있는 거 1서부터 쭉 가겠죠? 2,5에서 쭉쭉쭉 가다가 마지막에 6,16 끝나는 거 확인이 돼요. 그래서 6개가 나오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y가 2일 때 두 번째 케이스로 가봅니다. 자, y에 2 넣어보시면 x, z의 합이 얼마?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z 역시나 순서상 개수 그대로 세면 되는데 1,3, 2,2, 3,1 이렇게 해서 3개 나오는 거 확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y에다 3 넣어보시면 여기가 1인데 x, z가 자연수여서 합이 1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만 있는 거고 6개와 3개 더해주면 총 9개.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역시나 경우의 수 문제가 되겠고요. 자,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순열 문제가 되겠습니다. A, B, C, D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A와 C를 이웃하게 나열하는 방법의 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A와 C가 이웃해야 되니까 하나의 문자처럼 이렇게 묶어 놓으셔야 되겠고요. 그럼 다음 나머지 B, 그리고 D, 그 다음에 E 이렇게 보면 총 4개의 문자라고 보고 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A씨가 이웃한 경우니까 이렇게 4개를 나열하는 4팩토리얼이 될 거고요. 자, A하고 C가 그 묶음 안에서 자리를 바꿔주겠죠. 그 자리 바꾼 경우 2팩토리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4팩토리얼이 24가 되어 있고요. 2팩토리얼 2요. 곱해주면 48개에 해당되는 바로 2번이 정답이 돼요. 자, 이웃하는 순열, 바로 이웃하는 걸 한 묶음으로 놓고 나중에 자리 바꾸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9번 문제입니다. 도형의 개수는 조합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이죠. 자, 9번 보세요. 5개의 평행선과 4개의 평행선이 만나고 있을 때 이 평행선으로 만들어지는 사각형 개수. 그래서 다음과 같이 빗금치고 있는 사각형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평행선 2개, 또 이렇게 평행선 2개를 뽑아준다면 우리는 평행선이 하나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 5개의 평행선 중에서 2개 고르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5개 중에서 2개 고르는 조합의 수. 그리고 나서 또 요 4개 중에서 2개 고르는 조합의 수. 이렇게 해서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5C 계산하시면 10입니다. 4C 계산하시면 6이고요. 따라서 60개, 바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10번으로 가볼까요? 10번 문제입니다. 자, 1서부터 15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수를 택하여 더할 때 세수의 합이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합이 홀수가 된다라는 거. 자, 짝수가 몇 개 있든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합이 홀수가 되는 거는 홀수의 개수가 중요한 거죠. 즉, 홀수의 개수가 홀수에 있으면 된다. 홀수에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죠. 1서부터 15까지니까요. 이걸 좀 구별을 해보자고요. 짝수 홀수가 지금 몇 개씩 있는지 한번 구별을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짝수는 2, 4, 6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14까지 있겠죠. 그래서 2, 7에 14 이렇게 되니까 7개가 있겠어요.
자, 홀수는 이제 나머지 1, 3, 5, 7 이렇게 쭉 가서 15까지 있는 거 확인되겠죠? 자, 15개인데 짝수가 7개니까 7개 빼주시면 이렇게 해서 8개의 홀수가 있는 거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세수를 뽑을 건데 그 세수 안에 홀수가 홀수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홀수의 개수가 몇 개 있을 수 있을까? 이제 직접 숫자를 써보죠. 3개 중에서 1개이거나 또는 3개이거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자, 홀수가 1개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수 중에서 나머지 두 수는 짝수라는 거죠. 그래서 홀수 1개, 짝수 2개를 뽑으면 합이 홀수가 됩니다. 됐죠? 이 첫 번째 케이스 가보죠. 자, 홀수 8개 중에서 하나 뽑으세요. 81이죠. 자, 짝수 7개 중에 2개 뽑으시면 70입니다. 따라서 8 곱하기 자, 보시면 21에 해당되겠죠? 8 곱하기 21, 168에 해당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홀수만 3개 뽑는 것이죠. 홀수 8개 있어요. 8개 중에서 3개 뽑는 조합 83입니다. 83 계산하시면 56 나와요. 자, 그래서 168과 56을 더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224개. 경우의 수 바로 4번이 정답인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1번으로 가볼까요? 11번입니다. 자, 1서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7개의 공이 있어. 그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힌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의 합이 8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개를 꺼낼 거죠? 자, 4개를 꺼냈을 때 이렇게 4개의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가장 작은 거, 이게 가장 큰 거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합이 얼마가 된다고요? 8이 된다라는 거야. 됐죠? 이런 식으로 대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 자,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기준을 잡아서 케이스를 나누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가장 작은 게 1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가장 큰 수로 7. 1과 7을 뽑았다 그러면 합이 8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보다 큰 수를 하나 뽑아주고 또 이렇게 대수가 되는 이 2개의 수만 뽑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1과 7 제외하면 그 사이에 있는 게 누굽니까? 그러면 2서부터 어디까지? 6까지 숫자 중에서 우리는 2개의 수를 뽑는 거다라는 거야. 그렇죠? 자, 2서부터 6까지면 5개입니다. 5개 중에 2개 뽑는 5C의 경우의 수야. 따라서 10개가 되겠고요. 자, 이제 2하고 6을 뽑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가장 작은 거 2, 가장 큰 거 6을 뽑았다면 그 사이에 있는 2개는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자, 3서부터 5까지 자, 요 3, 4, 5라는 3개의 숫자 중에서 2개의 숫자를 뽑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3C2고요. 3C는 3C1과 같잖아요. 그래서 3개구나 라는 거. 자, 10개 3개 더하니까 13개가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케이스만 정확하게 잘 나눠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12번입니다. 자, 문제 보면 세 변의 길이가 A, B, C인 삼각형이 있어요. 서로 다른 세 자연수 A, B, 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는 세 변의 요 순서상 개수를 구하라는 거 마찬가지죠. 순서상이 하나 나올 때마다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는 거니까 이 순서상이 몇 개나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근데 가조건에서 뭐라고 했냐? A가 B보다 크고요. A가 C보다 크니까 A가 가장 긴 변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나조건은 A, B, C 세 변의 합이 30이구나 라는 거죠. 둘레 길이가 30이 되게끔 하는 요 순서상을 구해 볼 겁니다. 자, A가 가장 긴 편이라고 했기 때문에 A를 기준으로 해서 케이스를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수를 어느 정도는 추론해 보셔야 되는데 자, 가장 긴 편이 될 수 있는 건 얼마부터 얼마까지일까? 추론한 방법은 한번 보자고요. 요 가조건 이용해서 가볼 텐데 A가 B보다 커요. 또 A가 C보다 크거든요. 자, 그러면 좌변 길이 더하고 우변 길이 더하면 2A가 B 더하기 C보다 큽니다. 그쵸? 자, 근데 우리는 A, B, C 합이 30인 걸 알기 때문에 양변에 똑같이 A를 더해도 동일한 부등식이죠. 양변에 A 더할게요.
그럼 우변이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 일부러 만든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30이 되겠죠. 즉 3A가 30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서 A는 기본적으로 10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야. A가 10보다는 크다라는 거. 자, 또 하나의 추론이 가능한데 그게 뭐냐? 자, 삼각형이기 때문에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가장 긴 변보다 나머지 두 변의 합이 더 커야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삼각형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조건에서 역시나 우변을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게끔 만들어서 이거 30을 대입하고 싶어요. 양변에 A를 더해주세요. 그럼 여기가 A, B, C의 합이 되겠죠. 자, 이 우변에 30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A는 15보다는 작다라는 거야. 그래서 A가 기본적으로 10보다는 크고 15보다는 작은 거니까 A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11, 12, 13, 14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케이스가 있구나라는 걸 먼저 구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긴 변이 될 수 있는 것 네 가지 케이스 이거 가지고 이제 구별해서 가면 돼요. 자, A가 11일 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자, A에 11을 대입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항해 주면 B하고 C의 합이 얼마가 됩니까? 19가 되는 거 확인이 되겠죠? 자, 이걸 만족하는 B, C의 개수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B, C 수능상 보겠습니다. A는 고정이 됐고요. 자,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두 가지 포인트죠. 그게 뭐냐? 바로 여기요. A, B, C가 서로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수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주의해서 좀 해주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A가 가장 긴 변이라는 거. 이 두 개를 생각하면서 이제 B, C를 고르셔야 됩니다. 가볼게요. 자, 해보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자, A가 11이니까 이거보단 작아야 돼요, B, C는. 그러면 얼마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 보세요. 자, B가 이제 9면 C가 10이겠죠. 9,10 혹은 10,9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그 외에는 안 된다라는 거. 자, 이제 A가 12일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B 더하기 C의 합이 얼마냐? 바로 우리는 18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역시나 이걸 만족하는 B, C의 순서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부터 되겠냐? 그러면 12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 C가 11일 때부터 보도록 할게요. 즉 7,11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게 8,10 이렇게 해서 자, B는 하나씩 올리면서 C는 줄이면 됩니다. 둘의 합이 18인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주의하실 건 9,9가 있는데 이게 안 돼요. 서로 다른 세 자연수였으니까 이런 거 지워야 돼요. 이런 거 안 지워서 틀릴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10,8, 그 다음에 11,7 이렇게 해서 4개입니다. 이것 때문에 5개라고 하지 않도록 좀 주의하세요. 2개, 4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케이스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A가 13일 때 세줘야 되겠죠? 자, A가 13이면 B 더하기 C가 17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얘는 얼마부터냐? 그러면 13보다 작아야 되니까 C가 12일 때, 즉 5,12서부터 자 6,11 이런 식으로 쭉 갈 겁니다. 어디까지? 12,5까지 되겠죠. 자, B가 5서부터 12까지 나오죠. 그래서 5서부터 12까지 개수 세워주시면 8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됐죠? 자, 우선 B, C가 같은 건 안 나올 거예요. 이게 홀수니까. 자, 그래서 그냥 8개 다 세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A가 14일 때. 자, 그럼 B, C 합이 얼마냐? 여기다 14를 넣어보시면 이항하면 16이 되겠죠. 자, 그럼 A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래서 C가 13일 때부터 볼까요? 그러면 3,13부터 시작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1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갈 텐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쭉 가다가 어디까지 원래 나와요? 그래요. 바로 13,3까지 나올 거야. 13,3까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3서부터 13까지 개수를 세시면 안 돼요. 중간에 하나 안 되는 게 있죠? 바로 요 BC가 같을 때 8,8 같은 경우는 카운팅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3서부터 원래 13까지의 개수가 11개죠? 그래, 11개인데 그 중에서 얘 하나 빼야 돼요. 그래서 10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다 나열해 보셔도 되고요. 자, 쌤이 동그라미 친 거 있죠? 2개, 4개, 8개, 10개 이렇게 해서 더해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24개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내신에서 나오는 기출문제 최다 빈출 유형들만 모아서 1팩토리얼을 우리가 함께 해봤는데요. 자, 이제
2팩토리얼, 3팩토리얼 조금씩 하면서 이제 반복되는 중요 문항들은 반복이 될 거고요. 좀 더 난이도가 있는 문항들이 이제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자, 팩토리얼대로 연속성 있게 우리가 쌓아간다. 이렇게 실력을 쌓아가다 보면 반드시 좋은 성적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14팩토리얼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동안의 수학여행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해서 우리가 1등급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보자고요. 좋습니다. 자, 이번 첫째 시간 1팩토리얼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 2팩토리얼에서 우리는 만나서 또 즐겁게 공부해 보도록 하자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